슬라마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LG 다문화학교 8월 모의 캠프를 함께할 신소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들은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부터 현재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까지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대통령, 프레시덴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상징은 바로 이 별과 벼와 그리고 목화인데요. 이것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뭐라고 부를까요? 남자가 대통령의 경우에는 남자의 존칭인 바빡을 써서 바빡 프레시덴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자분인 경우에는 여성의 존칭인 이부를 붙여서 이부 프레시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대통령의 배우자들인데요. 남자 대통령의 배우자를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부인은 인도네시아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부인은 이부 느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대통령의 남편 되시는 부부는 바빡 느가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또 가장 궁금한 것이 대통령의 집무실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집무를 하고 또 생활도 하시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궁이라는 곳에서 업무를 보고 생활도 하십니다. 대통령궁을 인도네시아어로는 이스타나 프레시덴 또는 이스타나 크 프레시덴안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대통령궁이 있어요. 이스타나 느가라 디 자카르타, 이스타나 머데카 디 자카르타, 이스타나 보고르 디 보고르, 이스타나 거둥아궁 디 요기야카르타, 이스타나 치파나스 디 치파나스, 그리고 이스타나 탐팍 시링 디 발리. 이렇게 6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요. 네덜란드 식민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탐팍 시링 디 발리, 발리에 있는 탐팍 시링 궁은요. 초대 대통령이 수카르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스타나 느가라, 이스타나 머데카, 그리고 이게 보고르에 있는 이스타나 보고르, 그리고 이스타나 요기야카르타, 이스타나 치파나스, 그리고 요게 이스타나 탐팍 시링 디 발리인데요. 발리 모양이 확실히 다른 건물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집무실은요. 행정부가 자카르타 수도에 있다 보니까 수도에 있는 두 건물인 이스타나 느가라와 이스타나 머르데카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여기서 거주도 하시고요. 자,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대통령의 지위는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행정부의 수반, 두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작용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 두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헌법을 수호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또 6개 공군을 아우르는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를 하죠. 일단 세 번째로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도 있고요.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 나라의 대표로서의 권한은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죠. 또 외교사절을 보내거나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상사태 시에는 비상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또한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이나 훈장 또한 영전 등을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참 멋지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대통령의 자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되려면 애국심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이끄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카리스마로 여러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또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설득력이라고 하고요. 그만뿌안 퍼수아시프라고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스망앗 뻘라야난, 국가를 위해서 힘을 바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지도자는 현명해야겠죠. 그 외작사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질고 슬기로워야 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80%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대요. 신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적이어야 하며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해야 해요.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이는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3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력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세금을 납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뭐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국가를 배신한 적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부정부패 및 기타 중대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몸이 약해요. 나는 너무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공산당 등 금지된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사명, 계획 등이 있어야겠죠. 또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국가 이념인 판차실라와 헌법 1945년에 세워진 인도네시아 헌법이 있습니다. 또한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문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요, 우리나라와 같아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와 살짝 다른 점은 부통령을 함께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원래 5년 단임제인데요. 투표를 통해서 연임을 할 수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는요, 2004년에 최초로 직접 선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협의회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되면 유권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 4월 17일에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인데요.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대통령 선거는 4월 17일에 시행이 되었지만 결과는요, 5월 21일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발표가 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총 유권자만 해도 1억 9천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는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프라보오 수비안토 전직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득표율을 볼게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55.50%, 그리고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이 후보가
44.50%를 얻었어요. 당연히 더 많이 얻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요. 취임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 선서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서 Sumpah Presiden이라고 합니다. 자, Demi Allah, saya bersumpah akan memenuhi kewajib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dengan sebaik-baiknya dan seadil-adilnya. 나는 신 앞에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냐 하면 스바이바이냐 최고로 좋게 또 스아딜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공정하게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memegang teguh undang-undang dasar dan menjalankan segala undang-undang dan peraturannya dengan seluruh-seluruhnya serta berbakti kepada nusa dan bangsa. 그러면서 운당 다살 헌법도 잘 지키겠다고 했고요. 또 나라와 민족에게 봉사 및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을 법률과 규칙들을 스루루스냐 매우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서가 끝나면 여러 청중들 앞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을 수락하고 또 취임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번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임이죠. 그때 2014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나는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 봤죠? Sumpah Presiden. 이 선서는 큰 민족으로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깊고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주권, 경제적 자립, 문화적 개성을 지닌 인도네시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다가올 역사의 시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두를 열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나는 이 막중한 역사적 의무를 우리가 하나 되고 상부상조하여 함께 짊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이끄는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일할 것입니다. 또 중략하고요. 민족을 위한 대업은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 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전 국민의 하나된 지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정부를 이끄는 동안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민주주의 국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서 국가로서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치를 펼칠 것이며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고 독립, 평화, 사회 정의에 근거한 세계 질서 확실에도 참여할 것을 단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무리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연설을 마치며 여러분께 인도네시아를 크고 강하고 번영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용감하게 파도에 맞서는 선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던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면서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짝 인용을 했어요. 또 국민의 신임을 받은 선장으로서 나는 모든 국민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라는 배에 태워 부강한 인도네시아를 향해 함께 항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돛을 펼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파도와 풍랑을 우리의 힘으로 맞설 것입니다. 나는 헌법과 국민의 뜻에 설 것입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연설문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긴 연설문을 약간 줄여가면서 가지고 왔냐 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연설문을 한번 써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대통령의 연설문은 피다토 퍼르다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호칭, 아까 연설문에서도 봤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또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이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론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살짝 운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설문에서 봤듯이 지금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하고서 인도네시아의 단합을 약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협력하여 부강한 인도네시아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 합쳐야 한다라고 협동을 강조하려고 운을 띄웠다면 본론에서도 역시 협력하자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설을 마치면서 초대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짝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교육이나 경제, 다문화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끌어갈지 친구들과 함께 의논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Terima kasih, sampai jumpa.